안녕하세요. 홍채 전문가 1917 행복한 남자 성창훈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체하게 강력한 툴이라고 할 수 있는 홍채를 가지고 일선에서 뛰고 있는 여러분들을 정말 대단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홍채 연구가로 약 21년째 현재 하고 있고요. 또 홍채로 통해서 아마 유튜브에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것이고요. 또 처음 보신 분은 뭐 이렇게 블로그 상에도 이렇게 봐서 저한테 연락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가장 여러분이 제가 이제 필드 다니면서 홍채를 배우고 싶은데 홍채 카메라는 어떤 것을 구매해야 되나요? 아니면 설치 방법 어떻게 되나요? 그 영상 좀 얻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방송을 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초보자가 이 홍채 카메라를 이용하고 또 그 다음에 구조와 기능 그리고 프로그램을 깔아서 어떻게 고객한테 관리를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궁금했던 내용들을 가볍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들어보시고 여러분 사업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부터 지금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홍채 카메라를 이렇게 꺼냈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제 USB 단자가 보일 거예요. 이 단자는 노트북에 이렇게 꽂으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후드부가 있고 여기 전면부인데 후드부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채 카메라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근데 더 부가돼 가지고 어떤 작용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 피부 조직 있죠? 이 피부 조직도 찍을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두발 상태 있죠? 이런 모근의 상태를 찍을 수 있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능을 잠깐 소개를 하고자 한다면 첫째, 여기 보면은 LED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중앙에 보면은 2개 있죠? 여기 버튼을 자, 하나, 둘, 오른쪽, 왼쪽을 누르게 되면 불이 2개가 들어옵니다. 몇 개가 들어온다고요? 2개. 이것은 뭐냐면 홍채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조명입니다. LED 조명이고요. 2개를 불빛을 비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2개의 불빛을 눈에 대야만이 눈에 이렇게 밝은 선명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피부 조직이라든지 그리고 이 모발, 이 두피 조직을 찍으려면 어떻게 되냐? 이 버튼을 아까 켰던 것을 끄시고 가운데 버튼을 딱 누르면 뭐가 되냐면 조명이 4개가 나올 거예요. 조명이 몇 개 나온다고요?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 피부 조직이나 이 두피 조직의 모근 조직을 찍을 때 정확히 나오라고 4개가 켜지는 4개. 몇 개요? 4개 켜집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홍채를 찍을 때는 자, 오른쪽, 왼쪽 2개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 조직이나 두발 상태를 찍을 때는 가운데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그럼 홍채를 찍을 때 어떻게 되냐? 홍채 찍을 때는 가운데 버튼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 두 군데만 하면 이것은 뭐냐? 홍채를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버튼에 후면부를 잘 아셔야 되겠죠. 후면부가 다시 뭐라고요? 가운데는 피부 조직이나 모발 조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버튼은 뭐냐면 홍채를 찍기 위한 LED 조명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은 홍채를 찍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불빛을 오른쪽 왼쪽만 이렇게 켜놨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무슨 버튼이 하나 있을 거예요. 물론 홍채를 카메라 찍을 때 딱 뭔가 눈을 딱 대가지고 홍채를 찍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탁 찍혀요. 또 이거 버튼 아니고도 이렇게 스페이스 바를 하기도 합니다만 가장 안전한 것이 뭐냐면 이 방아쇠를 당기듯이 딱 눌러주면 됩니다. 딱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찍으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마치 타이어처럼
울퉁불퉁한 면이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포커스링입니다. 뭘 맞추기 위한 포커스링일까요? 홍채의 눈을 맞추기 위한 포커스링입니다. 그래서 그립할 때 어떻게 잡으면 좋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엄지손가락이 이런 톱니바퀴에 딱 얹혀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집게손가락 있죠? 집게손가락이 방아쇠를 잡고 있는 이 포지션이 아주 안전한 그립의 상태입니다. 손을 어떻게 움켜 잡을 거냐, 제가 말씀드렸죠? 엄지손가락은 여기 울퉁불퉁한 면에 대시고요. 그 다음에 이 찍는 것은 어떻게 찍은다? 집게손가락으로 딱 찍으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조명에 2개가 켜져 있고, 몇 개가 켜져 있어요? 2개 켜져 있죠? 그리고 이것을 눈에다 대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홍채 카메라를 만지면 좀 어색하고 이 손에 이렇게 숙련이 안 되다 보니까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엄지손가락 있죠?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위로 올렸다 내렸다 위로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연습은 좋을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글씨를 이렇게 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모니터를 보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보고 연습한다고요? 화면에 나와 있는 모니터를 보고 연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모니터를 보려면 어떻게 되냐, 홍채 프로그램을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된다고요? 홍채 프로그램을 봐야 되죠. 자, 그러면 자, 홍채 카메라의 기능과 구조를 잠깐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여러분이 아까 홍채 프로그램을 깔았잖아요? 홍채 프로그램을 깔았으면 그 아이콘이 뜨는데, 그 아이콘이 어떻게 뜨냐면 네모 형태의 검은 아이콘이 뜹니다. 바이오 포커스 V64라는 아이콘이 뜨죠? 이걸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이때 제일 중요한 거, 카메라와 노트북이 연동이 잘 되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디를 보고 확인해야 되냐면, 여러분 여기 상단에 왼쪽에 보면 카메라 써져 있죠? 카메라 써져 있고 옆에가 블루 비전이라는, 이것이 인식이 안 되면 카메라가 연동이 안 된 거예요. 왜 안 찍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블루 비전이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카메라가 딱 세팅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이제 내담자 고객에 대해서 이제 신상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여기 신규 등록이라는 걸 봐보세요. 왼쪽에 신규 등록이 있죠. 이 신규 등록에는 다 기록은 좋습니다만 꼭 기록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회원명, 그 다음에 연락처, 이건 반드시 기록을 해야 돼요. 나머지는 기록해도 안 해도 되고 합니다만,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고객관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메모란에다가 뭘 삽입을 해야 되겠죠. 이 메모란은 어떤 것이냐면 그 고객이 가지고 있던 질환들이 있죠. 뭐 당뇨라든지 뭐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그다음 관절염이라든지 기타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건강 상태를 기록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2차 방문하거나 뭐 세 번째 방문하거나 그분에 대한 건강 정보를 확인해 갈 수 있으니 대화가 나올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잖아요. 거기다 반드시 하시고, 신규 등록에 이제 이름을 기록을 하겠습니다. 이름을 기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하시고요. 그리고 연락처 적으시고요. 자, 가볍게 됐다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메모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원 촬영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회원 촬영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 동영상처럼 이렇게 구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원 촬영하겠습니다. 이제 회원 촬영할 때 고객들한테 사진 찍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찍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잠깐 여기 봐주세요 그냥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찍을 때 어떻게 해야죠? 이 포커스링을 돌려가면서 여기가 고객이다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식물을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찍고 탁 눌러요. 화면이 정지되죠? 그러면 찍혔다는 신호고, 저기 X를 눌러서 뭘 해야 되죠? 고객을 저장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저장도 안 누르고 다음 화면이 안 넘어간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뭘 한다고요? 회원 촬영한 다음에 저장을 딱 눌러주세요. 그럼 뭐가 나오죠? 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뜨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뜨고요. 그 다음에 뭐가 뜨냐면요, 오른쪽 상단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R1, R2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L1, L2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뭘 의미할까요? 오른쪽 눈 2번을 찍고 왼쪽 눈 2번을 찍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찍는 순서는 뭐냐면 오른쪽 눈을 먼저 찍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눈을 찍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눈이 부시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딱 대면은 좀 힘드니까 여기 손바닥을 먼저 이렇게 포커스 링으로, 뭘로요? 포커스 링으로 가볍게 손바닥에 거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살짝 맞춰줘 보세요. 이렇게 처음에 초보자들은 뭐가 맞는 건가 이렇게 모르죠. 근데 여기를 살짝 해가면서 손 지붕이 나올 때까지 좀 나왔죠. 그럼 이 정도가 이제 눈에 그 거리 간격이 돼요. 그래서 이제 눈에 댑니다. 눈에 댈 때 그립을 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자, 손을 잡을 때 그립이란 것은 움켜잡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움켜잡듯이 하고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오돌토돌한 부분에 안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검지죠? 검지로 여기를 방아쇠를 누른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안경점에 가듯이 손이 정중앙으로 와야 돼요. 어떤 사람 처음에는 할 때는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오는데 이거 그대로 들어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모니터를 보세요. 이제 안 맞을 겁니다. 이때 뭐 한다고요? 엄지손가락을 살짝 돌려봐요. 왔다 갔다. 그럼 핀이 맞거든요? 포커스 맞으면 2번 누르세요. 몇 번요? 2번 누르는 거죠. 그리고 왼쪽 눈을 2번 찍습니다. 자, 2번 찍는 이유는 뭘까요? 그 뭐냐면 좋은 화면을 선택하기 위해서 2번씩 찍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거 찍었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저장을 저장. 그래서 여기 보면 저장을 딱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뜨냐면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화면이 4개 뜨잖아요. 이때는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분석할 때 오른쪽을 먼저 해도 되고 왼쪽이 되는데, 어쨌거나 만약 오른쪽 눈 상태 좋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찍었던 화면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현재도. 근데 좀 더 내가 이 부위를, 어디 있는 부위를 더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플러스로 누르시면 돼요. 많이 커지죠. 그럼 만약에 원위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볼 때 여러분이 이제 공부해서 알겠지만은 지도를 보고 같이 하는 거예요. 지도를 보고. 자,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찍는 것은 더 쉬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타인을 찍을 때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바로바로 찍습니다만, 이제 시작할 때는 여기 서툴러 가지고 좀 처음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내내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엄지손가락으로 이 포커스링을 돌리는 연습을 많이 해줘야 돼요. 한번 잠깐 여러분에게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제일 왼쪽 상단 있죠? 제일 왼쪽 상단에 뭐 촬영이라고 있습니다. 촬영을 딱 누르시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돼요. 그래서 자, 조명을 켜놓고,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글씨가 보이죠? 자, 글씨가 보이는데 엄지손가락으로 핀트를 아웃포커스를 시켰다가 천천히 해가지고 포커스를 맞춰봐요. 또 핀트를 날렸다가 자, 포커스를 맞추고요. 이렇게 왜 하는지 아세요? 엄지손가락이 굉장히 예민하게 습득이 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찍을 수가 없어요. 이게 처음에 찍을 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성들은 금방 하는데 여성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성분들 안 가르쳐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갖고 놀면서 좀 습득이 되면 금방 하루 내에 잘 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연습을 많이 해달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내담자가 왔을 때 어떻게 찍을까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처럼 눈이 큰 사람들은 금방 찍혀요, 이렇게. 근데 어떤 고객들 보면 눈이 쏙 들어간 눈이 있습니다. 이때 막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2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현장에서 문제가 없도록 잘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모델을 불러서 가볍게 찍는 방법 2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잠깐 와보실까요? 자, 여러분 모델을 한번 모셨어요.
자, 어떻게 찍으면 고객들한테 순간적으로 이렇게 잘 찍을 수 있을 것인가?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있죠?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객님은 지금 현재 눈썹도 붙여가지고 이런 상태인데 눈이 이렇게 돌출된 눈은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인데 어떤 두 가지 방법이냐면 여기 보면은 조명에 불을 켜야 되겠죠? 오른쪽 왼쪽 이렇게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때 찍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들이대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아까 상당히 멀리서 찍었기 때문에 포커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손바닥을 대가지고 그리고 이미 이렇게 지문이 선명할 때까지 간격을 좀 맞춰줘요. 어느 정도 이제 그 피사체의 거리를 맞춰주는 거죠. 맞춰줘가지고 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을 먼저 찍은다고요? 왼쪽 눈을 먼저 찍은다고요? 오른쪽을 먼저 찍어야 돼요.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 찍을 때 잘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연통이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홈이 이거 왜 그런지 알아요? 눈이 정말 안 찍힐 때는 본인이 이렇게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래 눈꺼풀을 내려주고 찍어야 할 그런 눈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연통에 홈이 이렇게 생겨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찍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여기 보면은 눈꺼풀 있죠? 눈꺼풀 딱 중앙에 해 놓으시고 위에 눈꺼풀을 딱 집어 올려서 이런 식으로 핀트를 맞춰가는 거예요. 좀 이해 가시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리고 눈꺼풀을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자 찍다 보면 여성들이 여기가 막 매끄럽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화장지로 살짝 이렇게 기름진 부분을 닦아주시고 여기다가 어택을 해야죠. 들어가고 어프로칭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핀트를 맞춘 다음에 탁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두 번 누른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리고 올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고객들이 막 눈을 막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선을 어떻게 하냐면 정면을 꼭 봐주세요 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정면을 봐줘 두 눈이 저길 보게 돼 있고 이렇게 바로 찍을 수가 있는데 말을 하지 않으면 눈이 뭐 왔다 갔다 난리예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선생님 저쪽에 꼭 시선을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왼쪽도요. 자, 항상 찍을 때 이렇게 얼굴을 정면으로 해주시고, 자, 내리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찍는 거죠. 눈을 정중앙 봐주세요. 네, 좀만 참으시고요. 네,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찍는 거죠. 다시 한번요. 정면 봐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돼 있죠. 지금 가볍게 좀 찍었습니다만 왜 두 번씩 찍은다고요? 상태가 좋은 걸 선택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저장을 누르는 거예요. 저장을. 그래야만이 이 고객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 화면에 보세요. 이쪽에 보면은 시간과 촉구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고객이 또 2차 방문, 3차 방문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는 신규 등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고객 등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촬영만 하면 될까요? 네, 촬영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일 상단에 보세요. 상단에 여기 보시면은 촬영이라고 있습니다. 촬영을 눌러요. 왜냐하면 신규 등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촬영을 누르면 아까처럼 화면이 4개가 나옵니다. 오른쪽 2번, 왼쪽 2번 누르라는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찍는 거죠. 자, 두 번째 방문했다 생각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자, 한번 이런 식으로요. 두 번 찍었죠. 그 다음에 왼쪽도 2번 찍습니다. 왼쪽도 2번 찍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좀만 참아주시고요. 자, 정면요.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자, 좀만 좀 하시고요.
눈썹을 좀 붙여놨기 때문에 예, 좋아요. 자, 핀트를 보시고 됐습니다. 자, 이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저장을 눌러라. 지금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찍으면 되고요. 근데 여기 프로그램 뭐가 있냐면 비교 보기가 있습니다. 비교 보기. 비교 보기는 어떤 거냐면 처음에 내담했을 때 그 홍채 사진하고 그다음 두 번째 내담했을 때 홍채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식품을 먹어가지고 좋아지면 개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식품을 안 먹어서 또 개선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교 보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비교 보기가 있어서 이걸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이 뜨고요. 자, 처음에 찍었을 때 여기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고객에 대한 눈이 나와 있습니다. 고객의 내담자의 홍채를 볼 수 있는데 만약 이것을 오른쪽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왔을 때 있잖아요. 두 번째. 여기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눈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보다 여기 오른쪽에가 최근치죠. 오른쪽에 최근치니까 이 부분이 좋아지나 안 좋아지는지를 딱 확인을 고객한테 시켜주기 위해서 비교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그 전과 후의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 내담자와 저가 앉아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볼까요? 이런 식으로 눈을 뜨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냥 설명드리게 가볍게 찍습니다만 이게 들어갈 때 정중앙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찍는 연습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 고객의 눈이 좀 굉장히 들어간 눈이에요. 그러면 고객한테 자, 이렇게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좀 내려주세요. 왜냐하면 연통이 여기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셨어요? 자, 이런 식으로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루 찍고 이틀 찍고 자꾸 찍다 보면 익숙해져 가지고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는 그런 홍채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뭐 금방 그렇게 하시는데 여성분들은 좀 손놀림이 익숙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뭐 3번, 한 10번 정도 찍으면은 이 손에 익숙해져서 잘 찍을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다시 한번 전화번호 여기다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저한테 물어보시고 또 이렇게 다운받는 거 있죠. 유튜브 밑에 주소 밑에다가 제가 전화번호까지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 방법도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밑에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 홍채 카메라잖아요. 근데 홍채 카메라 용도인데 독특하게도 이 카메라는 머리에 그 모발 상태나 그리고 피부 조직을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팁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다양한 기능도 있다는 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홍채를 찍을 때는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찍는다 했죠. 그런데 피부 조직을 찍을 때는 오른쪽 끄시고 왼쪽 끄시고 뭘 하냐면 가운데 버튼만 누르세요. 그럼 뭐가 되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LED가 4개가 켜져 있어요. 4개가. 4개가 보이죠? 자, 이것은 용도는 뭐냐면은 자, 모발 상태를 찍은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두피 조직이 건강한가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 머리 가르마 있죠? 이쪽에 있는 데를 대가지고 자, 보이는가요? 예. 자, 모근 상태를 보는 거죠. 이렇게 찍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샴푸를 쓰고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 두피 조직에 알러지가 있거나 이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화면 보니까 어때요? 화면 보니까 이렇게 보이죠?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약간 비듬 형태를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모근이 2개 써 있는 게 건강한 모발이에요. 2개 써 있는 거. 근데 이렇게 하나 써 있는 것은 이제 곧 빠질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좋은 샴푸를 쓰면 또 이런 것이 깔끔하고 깨끗하고 두근 조직이 지금 현재 모근이 튼튼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얀 것은 뭘까요? 흰머리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이걸 가지고 어디냐냐, 피부 조직을 찍을 수 있습니다. 피부 조직을요. 어떻게 한다고요? 피부 조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분의 상태를 이런 식으로 피부 조직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검버섯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는 아주 다양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채 카메라를 가지고 고객을 관리할 거면 이왕이면 이렇게 모발 조직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피부 검버섯 있는 데 있죠? 이런 데를 찍어서 어떤 기능성 화장품을 발라가지고 좋아진 것을 전후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홍채 전문가 가족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가볍게 쉽게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 구체적이고 좀 자세한 것 있으면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제가 전화번호 밑에 기록할 테니까 전화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닿는 대로 나름대로 AS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전문가는 뭐 그냥 되는 건 아니겠죠. 또 오래 한다고 해서 잘한 것도 아니고요. 정말 시간 열심히 하다 보면 홍채 전문가 말을 들을 수 있고 건강 컨설팅 하는데 가장 여러분 독보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채 카메라 하나로 그 사람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많은 것들을 분석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채 전문가라서 끝까지 하시면서 정말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고 또 전문가다운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대접받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짤막하게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